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전면 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막을 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역시 비대면으로 이어졌는데요. 올가을 문을 여는 우리 지역 대표 축제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영화인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단연 눈길을 끌었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지난해 관람객 15만 명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결정되면서 행사 기간은 줄었고 예년에 비해 초청 작품도 100여 편가량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감상한 관객은 2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며 전체 관객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오프라인 관객 9천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또 영화제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흥행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지만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개막식부터 하이브리드로 시작해서 폐막 파티까지 하이브리드로 잘 끝냈어요. 온라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저희 영화제는 멀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영화제로. 올 하반기 부천에서는 대규모 문화축제가 연이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아층 관객에 국한한 장르인 만화 등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흥행할 수 있느냐가 과제.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약 4일에서 5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9월 19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면 기존 축제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른 해외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사상 첫 비대면 영화제가 무사히 막내린 가운데 온라인 방식을 택한 또 다른 부천 대표 축제들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도 이번 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인천시가 롯데수목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인천의 진산, 계양산, 인천시는 이 계양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민단체가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공원이 아닌 특정 기업의 수목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이죠.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좀 보면 인천시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즉각 추진하라. 시민들이 지켜낸 계양산을 재벌가의 돈벌이장으로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계양산 일부가 그 롯데 측의 소유인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민단체 연대는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의 한 틀을 롯데 수목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롯데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시가 반대를 했습니다. 2018년 인천시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를 했고 계양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걸 약속했는데 지금 롯데수목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네, 이제 지난 6월 작성된 인천시의 한 검토 보고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 송영길 국회의원 공약 사항, 계양산 수목원 유치 관련 검토 보고라는 이런 내용의 문건인데요. 네. 앞서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부지를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그 롯데 소유의 계양산 토지 166만 7천 제곱미터를 그 수목원으로 조성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와 그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담고 있거든요. 특히 조성 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문건에 적혀 있는데요. 네. 문건을 확인한 시민사회 단체는 인천시가 롯데 수목원을 구성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목원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반길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 봤을 때요. 시민사회가 이렇게 반발하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첫 번째로는 롯데 수목원을 조성했을 때
그 계양산이 롯데의 수익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인천시의 검토 문서에는 롯데 소유의 계양산 부지의 토지 가격을 약 1,500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8년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했을 당시에 시민사회단체가 롯데의 그 부지를 그 가격을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이때 가격이 약 60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액수보다는 2배를 2배가 살짝 넘네요. 넘죠. 네. 문건에는 토지 보상비를 현 공시지가의 3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등 이제 수익 사업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민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이런 계양산 시민공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기본은 시민사회와 협의, 논의를 거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네. 수기 과정인데 이는 인천시가 지난 2018년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수목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앞서 밝힌 약속과도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주희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계양산 골프장을 계획을 폐지시키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할 때 어쨌든 시민사회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대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입장은 절대 롯데 수목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입니다. 네. 그 송영길 의원의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때문에 만약 이런 제안이 돌아온다면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겁니다. 롯데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확인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특히 당연히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계획은 앞으로도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인천시가 지난 2018년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매듭 짓고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이에 대해 활발한 지역사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같은데요.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앞으로는 보다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부천시가 상동 영상단지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내용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뜨거웠는데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천의 굵직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열렸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청회 이후에 남은 이야기를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죠.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공청회 이후 더디기만 했던 이 사업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냐,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수차례 연기됐던 부천 영상문화산단의 시민공청회가 드디어 지난달 말에 열렸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연기가 됐던 터라 현장 시민들의 관심이 더 뜨거웠는데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실천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만큼 상동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었는데요. 네. 이 상동 영상단지 개발은 오는 2026년까지 부천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면적은 38만 2천여 제곱미터, 사업비만 4조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찬반 의견 가운데 가장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지 비율입니다. 네. 부천시는 높은 주거지 비율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영상문화 사업은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한 비수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익 사업을 통하여 비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구조가 불가피하였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시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수익 구조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늘려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주거 시설을 허용할 때는 최소 4,000에서 6,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5,300세대를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 설명은 이런데 예. 시민 질의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한 만큼 예정된 공청회 시간보다 훌쩍 넘겨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제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소니 등 유치 예정 기업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특화된 국내 기업이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주택보다는 세수 등 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돼야 한다는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는 이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네. 다시 매각 동의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앞서 두 차례나 사실 부결된 적이 그렇죠. 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부천시 도시전략과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한창 정리하고 있을 텐데 이기욱 부천시 도시전략과 전략 3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팀장님, 일단 그 매각 동의안이 수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가 있을까요?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를 아직 더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향후에 공청회를 더 진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에 대한 그 계획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전면 수정은 아니고 최대한 시민들의 그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시민들에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걸 최대한 더 알려서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GS 컨소시엄은 지금 현재 추진 계획안을 바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들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수정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부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주거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 더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청회 등 뭐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욱 부천시 도시전략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기자와 같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지금 부천시 설명처럼 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공청회 이후에 좀 더 셈법이 복잡해진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 공청회 후반부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그리고 서른 국회의원의 그 마무리 정리 발언에 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 말미에서 이제 장덕천 부천시장과 서른 의원은 서로 다른 입장 차를 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견해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 콘텐츠 관련 사업을 이거 부지가 얼마나 저는 좀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약간은 서운합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면적이 얼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부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어느 정도로 좋아질 것이냐 여기 초점이 돼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건데 제발 부탁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네, 서른 의원이 끝으로 서두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번 개발안의 확정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매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시는 추가 공청회를 더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영상문화 산단 개발에 대한 향방의 윤곽이 나오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상동 영상문화산단 개발에 대한 시민 공청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신목회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집주인들도 적발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친목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채 회원들에게만 매물을 공유했습니다.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영업도 방해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잔금날 당연히 참여를 해야 제가 잔금날 2시에 딱 만나기 위해서 손을 만나긴 했는데 하루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보내라 쟤 여기서 무슨 잔금을 하고 있나 거래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받은 12곳의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광고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다른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 물건이 허위 매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부정 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청약 통장 매도인은 5,500만 원을, 중간 브로커는 1,000만 원의 소개 비용을 챙겼습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분양권을 되팔아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높았던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있는지 이미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여 현재 혐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 수사 중에 있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 11명과 부정 청약 22명,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80명을 입건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학원 강사의 거짓 진술에 방역당국은 방역 대상 확인에 혼란을 겪었고 결국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습니다. 인천시는 거짓 진술로 방역 체계 혼란을 야기한 혐의로 이 학원 강사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 공영 차고지 운영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천시의 버스 공영 차고지 사용료가 50% 인하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지자체가 공영 차고지 관리와 운영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천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사용료가 기존 10억 4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줄어들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천 고강동, 대장동, 소사동 등에는 버스 6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김포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 바뀝니다. 적자 운행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마을버스 58번 대신 56번과 55번이 풍무동 장릉마을과 운양동 천연마을을 지납니다. 마을버스 50번은 1번으로 대체 가능한 경로는 운행하지 않는 대신 풍무역과 사후역 구간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 마을 1번은 이달부터 하행 방향에서도 김포 우리병원 바로 앞에 서고 걸포 북변역까지 종점을 연장 운행합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올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생중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